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심장과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심장이라는 것은 제일 다 알다시피 혈액에 담겨 있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펌핑 작용을 하는 그러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심장의 크기는 보통 한 사람의 주먹만한 그러한 크기가 됩니다. 하여튼 산소와 영양분을 가진 혈액이 온몸에 순환되도록 펌프질을 하는 그러한 심장의 기능, 그걸 위해서 심장은 수축하고 또 확장하고 그렇게 반복을 하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이라면 1분에 심장의 그 맥박이 한 70번 정도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1분이면은 1시간이면은 4,900번, 하루 동안이면 10만 번 이상을 뛰게 되는 참으로 쉬지 않고 일하는 고마운 장기가 심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한 심장은 뛰고요. 심장이 멎으면 우리 생명은 끝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심장은 참 우리한테 중요한 것인데 이 심장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장병의 치료는 예방과 조기 발견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심장의 병에 대한 이런 말 있죠. 모르면 죽고 알면 사는 그러한 질환이라는 것이죠. 심장병은 또한 혈관의 상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피가 맑고 혈관 상태가 좋으면 심장에 이상은 오지 않습니다. 심장에 이상이 오는 것은 무언가 혈관과 또 피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 몸에 있어서 혈액의 순환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길이나 하수도가 막히면 도시가 엉망이 되듯이 혈액 순환이 원활치 않으면은 어떤 조직에 이상이 생기고 또 병도 생기고 그리고 또 노화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혈액 순환은 언제 어떻게 이상이 생길지가 모릅니다. 그렇지만 혈관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의 순환 장애는 동맥과 정맥이 구별이 됩니다. 동맥의 순환 장애는 저리는 듯한 통증 그리고 마비 증상이 특징이 되고요. 미세 동맥 혈관까지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수족냉증으로 손발이 차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피로감도 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맥의 순환 장애는 다리에서 심장으로 거슬러 가는 그 혈관벽이 부풀거나 늘어나거나 혈관 내에 판막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 정맥의 순환 장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리의 정맥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하지 정맥류나 그리고 체질 같은 게 정맥의 순환 장애로 생기게 됩니다. 참고로 정맥의 순환 장애가 오면은 피가 발에 몰림으로 발이 따뜻해지고 동맥의 순환 장애가 오면은 동맥의 순환 장애로 인해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동맥이든 정맥이든 중요한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은 목숨이 위태로워지는데요. 뇌졸중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전이 우리가 말하는 핏떡이라고 말하죠. 핏떡이 온몸을 순환하다가 어느 한 곳을 막아버리면 심각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혈전이 다리의 혈관을 막아가지고 다리가 썩어 들어가서 그래서 무릎 이하의 다리를 자른 분을 저는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심장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돌연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경우는 대부분 심장마비에 의한 돌연사가 되겠습니다. 돌연사의 원인은 주로 관상동맥이 막혀서 일어납니다. 관상동맥이라는 것은 심장의 근육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그런 혈관이 되겠죠. 그리고 협심증은 관상동맥의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그러한 그 병이 협심증이 되겠습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그 심장의 근육에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을 협심증이라고 하죠. 협심증으로 인한 통증은 가슴에서 어깨로 방사가 됩니다. 그리고 협심증의 통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심근경색은
30분 이상 지속되는 그러한 그 통증인데요. 중년 이후에 남자에게 많으면서 이 심근경색도 관상동맥이 좁아지고 경화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심근경색의 그 대표적인 증상으로 안색이 창백해지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쇼크 상태가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의 질환 중에 심부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심장에서 전신에 혈액을 보내는 심장의 펌프 작용이 저하가 되어서 혈액 공급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그것이 심부전증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심장이 허약해지는 것이 심부전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심장의 질환이 있는데 심장마비만큼이나 중요한 질환이 없습니다. 심장마비는 곧바로 생명을 앗아가는 위험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지러움증과 호흡곤란의 증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잦은 피로감이 올 때 이것은 혹시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이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메스꺼움과 구토의 증상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가슴에 통증이 있는데 흉부의 통증과 심한 압박감은 심장마비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규칙한 심장박동입니다. 심장박동이 약해지면서 심장의 그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증상이 되겠죠. 불규칙한 심장박동은 중요한 전조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심장의 그 활동이 불규칙해지면 그것은 저희들이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유 없이 식은땀이 흐를 때 그것도 중요한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한 활동도 하지 않은데 그런데 식은땀이 난다는 그것은 중요한 전조 증상입니다. 그리고 창백한 안색, 심장마비를 겪기 전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혈색이 파리해지는 것, 그러니까 창백한 안색이 중요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저희들이 겪게 될 때 심장마비의 위험이 있구나라고 파악하면서 빨리 병원에 가서 체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에 열이 있거나 혀가 빨갛게 되고 입안이 패이고 혀가 패일 때 그것은 심장에 열이 있다는 증상으로 보면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구설생창이라고 한의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장의 기능이 약해질 때는 입술이 파랗게 되는 증상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심장의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 앞에 저희들은 대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액을 맑게 해야 됩니다.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이 있게 되면은 동맥벽에 침전물을 형성해서 혈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 질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혈액을 맑게 하려면 그럼 혈액을 맑게 하는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즉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 고등어, 그리고 정어리, 이런 어리와 플렉시드나 치아시드 같은 그런 씨앗류나 견과류, 감귤류, 아보카도, 블루베리, 콩류 등이 심장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혈액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밀폐된 공간을 피하고 산소가 풍부한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혈액을 맑게 하는데 중요한 것이 됩니다. 특별히 또 한방에서는 관상동맥을 깨끗하게 하고 관상동맥을 뚫어주는 그러한 한방 약재가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약재인데요. 그것은 지실해백계지탕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적게 받거나 스트레스를 이겨내야만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한 스트레스만큼은 저희들이 이겨내거나 피해야 되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심장박동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그 혈관은 좁아지게 됩니다. 심장에 나쁜 음식을 먹는 것도 심장 건강에 나쁘지만 나쁜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그분은 평소에 건강했고 그리고 혈압도 좋았고 혈중의 콜레스테롤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물론 응급조치를 받고 살아나긴 했지만 그분을 통해서 저렇게 건강한 사람도 심한 스트레스가 왔을 때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구나, 그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영국의 처칠 수상 같은 사람을 저희들이 보게 될 때 이러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를 저희들은 또한 깨닫게 됩니다. 처칠 수장은 건강하게 살기에는 누가 봐도 어려울 만큼 그러한 상태였죠. 왜냐하면 비만한 몸에 그렇게 몸에 해롭다는 줄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처칠 수장 같은 사람은 건강하게 살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그분은 90살이 되도록 건강하게 살다가 참 생명을 이 땅에서 삶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항상 웃음이 많고 모든 일에 그렇게 낙천적이었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처칠은 그가 활동했던 때는 1, 2차 세계대전을 치루었던 전쟁의 시기였는데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이 전쟁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그는 보게 되면서 이런 말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쟁이라는 것은 웃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낙천적인 기질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처칠 수상은 어떠한 스트레스도 이겨낼 만한 그러한 마음의 철학과 성격과 마음의 태도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칠 수상을 보면서 마음의 태도, 생각이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명히 저희들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의 질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운동을 하면은 혈중의 총 콜레스테롤치를 낮춰주고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또 혈압을 조절하고 체중을 줄이는 역할도 하죠. 심장병에 좋은 운동은 무리한 운동보다는 산책이나 체조, 걷기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자연의 일부로 창조되고 그래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의 질서를 따라서 산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연계의 모든 동물은 예를 들면 날이 밝아지면서 서서히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참 날이 환할 때는 열심히 활동하다가 이제 해가 지고 땅에 어두움이 깔릴 때는 서서히 자기의 처소로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아침에 해가 뜨고 날이 밝아지면서 우리 심장은 점점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낮이 되면 해가 참 한가운데, 태양이 한가운데 있으면 심장은 최고도로 활동을 하다가 그리고 해가 지고 이제 땅에 어둠이 깔릴 때가 되면은 심장도 서서히 슬리핑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심장이 언제 활동을 제일 열심히 하는가, 그것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다른 말로 말해서 태양이 중천의 가운데 떴을 때, 그때 심장이 제일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워져서 심장은 이제 휴식 모드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참 강도가 높은 운동을 했을 때 심장에 대단히 무리가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밤이 되었을 때 상당히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대단히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저희들 또 하루의 일과를 자연의 어떤 법칙에 순응하는 그러한 지혜 속에서 이끌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심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건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